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독특한 나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 근처에 뭐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이런 뭐 발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국가예요. 인구가 글쎄요. 한 4, 500만 되나요? 제 생각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그 알바니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시 이 자막으로 좀 소개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 지역이라고 하면 루마니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바니아도 좀 루마니아와 약간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알바니아로 모시고 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이 책은 바로 이 제가 이상한 소설 시리즈 3권 중에 그나마 가장 덜 이상한 소설로 꼽았던 죽은 군대의 장군이라는 이 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알바니아의 대표적인 소설가예요. 가장 유명하고 늘 노벨 문학상 후보로 떠오르시는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글쎄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19년 박경리 문학상 수상가 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알바니아라는 다소 다소 생소한 나라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생소한 나라의 작품인데 생소한 소재입니다. 소재도. 그래서 죽은 군대니까 뭐겠습니까? 알바니아에 묻혀 있는 침략군. 알바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침략군이죠. 그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군대죠. 그런데 이 장군은 그 시신 수습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장군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과 역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군대는 이탈리아 군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 장성이 자국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과거에 알바니아를 침략했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일어나는 일, 겪는 일, 그 과정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제가 이제 이상한 해괴한 소설로 소개를 해드렸던 저수지 13, 엿보는 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무슨 소설이 이래 참 황당하네 라고 생각할 부분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선 소재 자체도 그렇죠. 죽은 군대의 장군. 자, 우선 이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작가를 소개를 하면은 1936년생입니다. 1936년생인데 알바니아가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폐쇄적인 독재 국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 북한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소련과도 관계를 차단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바니아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대접을 받는 작가입니다. 뭐 알바니아가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래서가 아니라 뭐 프랑스의 그 영향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또 이분 작품을 알아줍니다. 이 1999년에 프랑스 르몽드가 선정한
이 20세기 백대 소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간 쓰여진 소설 중에 100개를 뽑은데 거기 들어간 거죠. 그건 굉장한 어떤 평가를 받는 소설입니다. 그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이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도 처음에는 그 당에,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죠. 당원이었어요. 자, 어쨌건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2011년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고 난 후에 한 10여 년 정도 뭐 10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으니까 꽤 빨리 소개가 된 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전 반열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이제 처음에 자국 병사의 시신을 수습해오라는 명령을 받은 장군과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이제 신부, 뭐 군종 신부겠죠. 이 책에 보면은 계급이 대령 정도인 신부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알바니아의 공항에 도착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알바니아에 도착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이 뭐 몇 구 수습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 시신들이 소대를 이루고 중대를 이루고 대대를 이루고 연대를 이루고 사단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그 병사들의 지휘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군대의 장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알바니아 작가가 이탈리아 군 장군의 그 시선으로 알바니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독특한 소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알바니아인들은 아주 그 뭐랄까요, 투박하면서도 저항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공동체와 이런 그 혈연에 대한 끈끈한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이 작가가 그 자국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아주 좋게 묘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장군은 자, 얼마나 숭고한 임무입니까? 그렇죠? 요즘 뭐 우리나라도 또 전사자 유해 찾는 작업이 늘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 이 아들 또는 사랑하는 뭐 연인, 남편 이런 사람을 그 이국 땅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습해서 가족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아주 숭고한 인식, 그런 자부심, 그 임무에 대한 참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알바니아라는 곳이 제가 아까 이제 루마니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참 겨울에 기후 조건이 아주 혹독합니다. 그쪽이. 혹독하다는 게 뭐 엄청나게 춥다기보다는 거기가 이제 지중해 쪽이죠. 그리고 거기 산악지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축축한 추위죠. 그래서 제가 겨울에 루마니아의 그 산악지대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아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좀 그렇고 여기 보면은 또 그 양들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 루마니아 거기들 양을 많이 치는데
그 산악 오지에서 제가 양치기들 양떼를 몰고 가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물씬하게 풍겼어요. 그래서 제가 참 더 인상이 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이 분위기를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악지대에 이 습도가 높으면 더 이 추위가 뼈 속에 스며듭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날씨는 추운데 또 땅은 얼어 있지만 또 조금 따뜻해지면 진창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축축한 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장군은 그 이제 뭐 남의 나라 과거에 적국이었죠. 적국에 가서 자국 병사의 시신을 발굴을 하려면 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양국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겠죠. 협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과 알바니아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발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그 전투와 매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럼 거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시신들을 그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겠죠. 그리고 그 과거에 싸웠던 전우들이 이제 어디에 자기가 누구를 매장했다는 그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그 20년 전쟁 후 20년 후에 가니까 그 생존자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온갖 자료를 총망라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 작업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위치는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 발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알바니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0년 전에 지금 자기들이 발굴하고 있는 시신들과 싸웠던 사람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잠깐 언급이 좀 중간에 되긴 해요.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풍경, 날씨, 기후 조건 모든 것이 스산하고 음산한데 분위기까지 그렇게 더 참 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란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추악하죠. 거기에는 학살이 있고 강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납치 뭐 또 위안소 문제도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설치한 위안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탈리아군이 주둔했던 곳 또는 전투가 있었던 곳 이런 데를 가겠죠.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묘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작업을 그 현지에서 이제 인부들을 고용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당을 받겠죠. 그것도 이제 협정에 따라 가격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런 묘한 그 어떤 이 심적인 갈등들이 막 뒤엉켜서 그 전쟁의 추악함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어떤 그 자국에서는 굉장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귀족의 후예로서 이 높은 지위에 있던 뭐 대령입니다. 그런데 그 대령의 유해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얽힌 정말 놀라운 어떤 그 반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괴상한 소설입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시신을 자기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
그리고 알바니아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같이 보고 그러면서 겪는 어떤 과거의 상처,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가는 신부가 보는 또 어떤 이런 시각들이 교차가 되면서 알바니아의 과거가 어떤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소설 시리즈 3권, 뭐 시리즈란 게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묶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묘하게 그렇게 3권을 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전통적인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얻는 우리의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뭐 감상이랄까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엿보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소설 시리즈 3권 중에서 저수지 13, 엿보는 자는 제가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꼭 이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그것을 그런 것이 좀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멀리 알바니아, 우리가 잘 모르는 알바니아의 대표적인 작가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분의 죽은 군대의 장군이라는 소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